안녕하세요. 조이프 빌리지의 마중물 교육입니다. 오늘은 생각형의 사람들, 안전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이 방어기제를 가지고 좀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세상과 소통하면서 밖에 나가서 관계성을 맺으면서 자기 불안욕구를 채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방어기제를 가지고 집안에 좀 움츠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 생각형의 사람들은 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전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참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집안 속에서 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근데 이 불안한 게 없어지느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손을 열심히 닦게 한다든가 세균에 옮길까봐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아이에게 무공해 식품만 먹인다든가, 어떤 분들은 그 건강에 관련된 치아의 잇몸부터 하여튼 눈 약부터 혈관 약부터 모든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좀 의존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같이 다니면서 누군가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하지만 또 자존심도 있어서 이분들이 좀 미리 알아서,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 된다면 이제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분들은 좀 싸울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나 오늘 생일이니까 좀 챙겨주세요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걸 내가 존심 상하게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안 지켜지면 마치 사랑이 식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을 원망하며 상상의 날을 피며, 더 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람이 났나?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생일 갖고 얘기하지만 어떤 기념일 같은데 상당히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방어적인 기질의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듭니다. 이 상대방의 사람들은 어느 때 이 사람이 화가 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혼자 상상의 날을 막 피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상인지 옆에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욱 하고 성질내는 게 되게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절이 안 될 때는 너무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되게 당황스럽고 나중에 이 가족들이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질은 자녀에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억압당하는 그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틱도 생길 수 있고, 그들의 자녀의 손톱을 보면 손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안전욕구, 말은 참 좋은데 안전을 걱정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남들과 자기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비교하고 내 남편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애랑 같이 나갔을 때 애가 슈퍼에서 무슨 실수를 했다든가 땡깡을 부리면 일단은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가 먼저 두려워서 일단은 그 위주로 교육을 하고 애한테 화를 냅니다. 이런 게 늘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는 없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억압하는 게 되고, 아이의 정체성은 없어지고 아이가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자기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지금 안전욕구가 가신 엄마들의 반은 이제 방어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또 몇 분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엄마들을 지금 많이 상담하고 있어서 애니어그램상의 이론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마들이 강압을 해서 억압을 해서 온 가족들이 또 남편이 강압을 하고 억압을 하면 자녀가 또 억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정말 나중에 병리 상태까지 내려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옵니다. 자, 이렇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기질이라면, 나는 지금 되게 꼼꼼하고 내가 잘 챙겨주고 있고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또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그 존재감, 또 부인의 그 존재감, 자녀의 그 존재감,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인 기질을 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적당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안전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고 세밀하게 그분들을 잘 챙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조건 없는 배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허나 자기 가족은 밖에 챙기는 것만큼 챙기지 못합니다. 이분도 안전욕구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항상 비교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똑같이 걱정하며 자녀들을 비교하고 삽니다. 밖에 나와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돼 있으나 집에 들어오면 비교하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또 나쁜 엄마일 수 있고 나쁜 아빠일 수 있습니다. 허나 밖에서는 너무 잘해서 만약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막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막 좋은 데로 데려가고 같이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이분이 성숙해진다면 밖에서도 잘하고 안에서도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밖은 그 사람들이 날 평가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시선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행동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이죠.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이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좀 불안하고 이분들이 날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것도 좀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 지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허함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남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봐 그 불안 속에서 화가 날 경우에 분노가 자주 폭발하고 크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분들이 성숙해지는 방법이겠죠. 남들에게 10번 친절하고 남들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맛있는 걸 찾을 때 내 가족에게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언어, 의심보다는 사랑의 언어,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조건 없이 가족들이 좀 떨어져도 비교하지 말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가족들과 대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을 좀 짚어주면, 아까도 강의할 때 중간중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발 집에 있는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적당한 관계성을 회복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적당한 운동, 태양을 좀 보고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실성이,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을 잘 지켜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싸울 준비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내가 자존심을 좀 버리고 꼭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예,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상태로 얘기해서 그냥 좀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인 것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상태가 나빠지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들이 자꾸 보일 때는 여러분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은 다음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밑에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조금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러분이 안 좋아지는 신호를 보면 다시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어떤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자꾸 닥달하고 있고 내가 입에 불평이 많아지면 좀 심호흡을 3번 한다든가, 심호흡 3번 하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야기할 것을 좀 입을 닫고 그냥 믿고 맡겨준다든가, 그리고 내가 좀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자꾸 집안일을 잊고 내일을 할 수 있게 짧은 시간에 직장을 잡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취미를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야 관계성도 좋아질 거고 여러분의 수고를 욕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질 그냥 고집하면서 수고하면서 여러분의 기질을 그대로 발산한다면 일 다 하고 욕먹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가족들은 격리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